네, 저희 첫 코너 함께했던 박근호 매니저 그리고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셔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 두 네. 분의 좀 훈훈한 케미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사석에서도 한번 뵌 적이 없지만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너무 이게 박식하시고 내용이 좋아서 정말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긴장이 좀 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뵀습니다. 워낙 전문가로 오래 활동하셨고 예. 말씀하신 종목들이 다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긴장하고 왔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더 부담스러워. 아직은 어색한 두 남자의 황금 케미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들은 어떤 종목을 담아갔을지 종목 탑5 보면서 내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네옴시티 관련한 대한전선, 또 앞서서 짚어본 대장주, 삼성전자 담아갔고요. 그리고 건설주, 대우건설까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기관은 반도체 투톱, 그리고 대한항공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외국인이 10월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죠. 내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의견 먼저 보여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삼성전자 매니저님은 봐도 된다. 대표님은 아직 아니다로 갈렸는데 반도체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대표님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네, 그 가지고 계신 분 입장이랑 신규로 네. 들어가는 입장이랑 좀 나눠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신규 입장에서는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자.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은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만 신규 진입은 아직까지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어떨까요, 매니저님? 네. 좀 같은 의견이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해주신 것 같아요. 의견은 좀 갈렸어요. 근데 네. 이게 조금 약간 뉘앙스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삼성전자를 지금 뭐 사야 되냐 만약에 네. 제 지인이 물어보면 예. 저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사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프로그램 특성상 내일. 특성상 그쵸. 그렇죠. 단기간의 어떤 그런 시세를 좀 예측해야 된다고 할까 했을 때는 뭐 오늘 시세 왜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그 의견 드렸냐면 지금 그 신흥국 펀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적으로 두 번째로 낮거든요. 인도랑 브라질 쪽으로 돈이 오히려 가고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브라질에서도 밀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8% 내외 정도의 펀드 그 쉐어 비중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조금 우리나라 쪽으로 돈이 많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패시브 자금의 특성상 삼성전자 쪽으로 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뭐 밑방향을 조금 열어놓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 의견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지훈 대표님은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삼성전자 말고 뭐 SK하이닉스나 다른 밑단에 있는 중소형 반도체주들에 대해서도 좀 같은 의견이실까요? 아니, 같은 의견은 아니고요. 그 와중에 틈새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반도체 자체는 역시 전문가님 얘기해 주신 대로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예.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수요와 철저한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수요가 부진한데 그렇다고 공급을 확 줄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키역시아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는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아마 수요 공급이 타이트해지니까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것을 보고 있고요. 그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지만 내년 정말 빠르면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세트 수요도 계속 출하량이 계속 감소만 하지는 않고요. IT 세트 수요 자체 또한 왜냐하면 신규 신제품이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외에는 그나마 기존에 견조하게 버티고 있던 서버 쪽 출하량 자체는 아직 크게 뭐 오더컷 뭐 그거는 논란이지만 실제 서버 관련돼서 오더컷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버향 그다음 뭐 데이터 센터향 그게 다 통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PC하고 모바일에서 깎이는 부분을 서버가 좀 많이 벌크업을 해주면 내년 상반기를 지나서는 좀 가격이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와중에 좋게 보는 거는 역시 그 장비보다는 이제 소모품 단에서 이 메모리나 이 비메모리 구분 없이 쓰는 소모품이 있거든요. 뭐 파츠라든지 커츠 같은 부품 회사들은 업황의 둔화에 조금 덜
그걸 들 영향을 받고 있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거 매크로 빠질 때 같이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싸다. 그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그 IT 부품 업체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소모품 관련된 회사는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반도체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은 단기적으로는 고다라고 하셨지만 두 분 다 동일하게 신규 매수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또 일치했습니다. 첫 종목 저희가 이렇게 반도체주 삼성전자 짚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2시가 조금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2시를 기점으로 조금 시장이 상승 하락 전환을 하기도 하고 오늘도 대우건설이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 상위에 올라왔다가 기관들이 조금 대우건설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었거든요. 대우건설에 대한 두 분의 고스탑 의견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한 번 갈렸고 고스탑은 같습니다. 대표님 왜 대우건설도 X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네, 예. 그 단기 자금 시장 경색에 따라 뭐 정부에서 50조를 투입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한 거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고. 아, 하루짜리 이슈인가요? 네, 아니 하루짜리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예. 극단적이긴 한데 길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대우건설의 본업이 잘 되고 있냐는 사실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경기가 회복되는, 왜냐하면 주택 경기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아요. 67%나 차지하고 있고 이 비중이 내년에도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2022년도 신규 수주의 75% 이상이 다 주택 관련된 매출 비중에서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3분기에 실제 그러면 얼마나 분양을 받았냐, 누적 분양이 13,300세대로 분양률 자체도 46%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연간 가이던스를 한참 못 미치는 50%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세가 꺾이겠지만 상승세가 지속되는 한 계속 주택 수요 위축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좀 부담은 작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러면 대우건설의 그럼 앞으로 성장할 모멘텀이 뭐냐 봤을 때는 역시 해외 플랜트거든요. 굉장히 아시아 관련돼서 이 LNG 플랜트, 에카 플랜트 관련돼서는 에카 플랜트 원청의 설비를 납품할 정도로 이 LNG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 수주로 이어질지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스탑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은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단기 이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은 좀 어떠신가요? 그 의견 주셨는데 아무래도 네. 건설 업황에 대한 네. 기대감은 좀 아직은 좀 없지 않습니까? 예.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만약에 새드 업종을 그러니까요. 코너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 저는 건설 업종을 꼽았었거든요. 네.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고를 주셨습니다. 네, 예. 그건 단순히 단기 시세 때문에 예. 그런 거고. 근데 우리가 보통 종목을 평가를 하거나 분석을 할 때 어떤 종목이든지 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나쁜 기업도 장점은 있는데 과연 지금 대우건설 콕 하나 찍어서 말씀드리긴 좀 약간 무리일 것 같고 건설업종 자체에서 과연 어떤 거를 보고 지금 많이 빠졌을 때 사야 되나. 사실 대우건설 코로나 때 오른 거 제외하면 한 15년, 14년 동안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2008년인가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주식인데 너무 많이 떨어서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시긴 하겠습니다만은 건설주가 예전처럼 막 이렇게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은 아니라고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금리라든가 아니면 주택 경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글쎄요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뭔가라고 했을 때 좀 찾기가 힘든 종목과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는 조금 위쪽을 바라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건설업종을 주력주로 갖고 가거나 아니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에 대해서 대표님은 스탑, 매니저님도 아직까지는 업황도 부진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그 의견이니까 이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대우건설 오늘 두 종목 다 의견이 갈렸는데 마지막 종목은 의견이 같을지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로 골라봤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기관들도 지금 일주일가량 꾸준히 담아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예, 보여주시죠. 네, 오늘 이 종목은 그래도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다행히 스탑이 아니라 고로 일치를 했는데 매니저님 오늘
나온 리포트 믿어봐도 된다라는 그 의견이실까요? 저는 이제 이스페타시스 작년에 예. 굉장히 많이 관심을 뒀던 종목이었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접고 이 영업 적자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스페타시도 작년에 비슷한 일이 좀 있거든요. 이스 헥사보드라는 계열사를 이제 사업을 접으면서 그분의 적자분을 떼어내서 이제 스타트를 하긴 했는데, 작년에 뭐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했는데 그때가 저점으로 자꾸 계속 오르는 걸 보면 네. 앞으로 그 당시 전 이스페타시스가 얼마까지 갈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뭐 증설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증설 쪽에서 이 대표이사께서 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 서버용, 지금 이제 통신 쪽이 주력이긴 합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보드가. 근데 이 서버용 쪽도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라는 내용,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앞서서 이제 건설업종을 얘기를 할때 예. 장점을 찾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스페타시스는 단점이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그 단점 찾기가 좀 약간 힘들어요. 업황도 그렇고 지금 어떤 공장 가동률 같은 거 보면 뭐 거의 100%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주가가 좀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알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스페타시스거든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8,500원 정도 갔다가 거의 뭐 5,000원 이하, 4,500원 근처까지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초호 환기를 가져오고 있는 기업이 이 정도 떨어질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고, 지금은 뭐 가격 메리트도 있고 어떤 특별한 뭐 리스크가 아마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물량 공급을 원하는 기업이 있어도 물량을 못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타이트한 어떤 업황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방금 매니저님이 이스페타시스의 단점을 찾기 힘들다라고 하셨을 때 뭔가 긍정의 끄덕거림을 하셨는데, 가격 메리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동의를 하실까요? 네, 가격 메리트보다 아까 앞부분에 그 투자 포인트는 되게 좀 신선한 것 같아서 예. 재밌었고요. 저도 수요 공급단에서 네. 일본의 이 교세라나 히타치가 철수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업체의 대덕전자가 좀 강력한 경쟁자였는데, 대덕전자도 패키지 기판 쪽으로 뭐 그 고부가치 고사양의 FCBJ 쪽으로 중심을 함에 따라 이게 MLB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틈새 시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MLB 관련돼서 말씀 주신 대로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리고 계속 데이터 센터형 물량 늘어나면 그게 고마진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캐파도 증설했고, 캐파도 900억 이상 투자해서 확대해가지고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거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반영될 거고, 그리고 대만 경쟁사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공급을 엄청 늘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MLB 기판 관련해서 가격이 안 떨어지고 수요가 견조하니까 특별히 사실 흠잡을 상황은 없다. 근데 지금 IT 부품업체 전체적으로 그냥 도매급으로 매도당해서 그냥 PER 뭐 5배, 이거 말도 안 되는 PER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아까는 잘못 얘기했는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또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이 일치했던 이스페타시스까지 저희가 의견 들어봤고요. 여기서 끝나면 또 아쉬우니까 이 10종목 중에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제일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각자 탑픽 종목과 또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여주시죠. 우리 대표님은 이스페타시스 역시나 네. 가격 메리트가 있다 꼽아주셨고, 매니저님은 대한전선 네.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페타시스 방금 말한 김에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대표님? 네. 보니까 최근에 기관이 폭풍 순매수한 가격이 예. 5,600원 후반 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할로 5,100원에서 한 5,800원까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물론 뭐 일봉상의 전고점 8,700원인데 1차 목표가 빠진 구간이 한 7,500원 정도부터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1차는 7,500원을 보고 있고, 만약 그걸 강하게 돌파하면 9,000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손절선은 아직 지수 자체가 저는 뭐 크게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지 않았다고 봐서 10% 짧게 손절선 대응해서 한 5,000원에서 5,100원 정도가 손절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는 7,500원을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로 9,000원도 보고 계시고, 손절가는 10% 정도인 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들어봤고요. 매니저님, 대한전선입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 아닙니까? 네네. 예. 제가 두 종목 중에 고민을 했던 종목이 바로 이스페타시스였었는데, 그거를 좀, 훈훈하네요. 네. 예.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류의 주식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왜 갖고 왔냐면 얼마 전에 나온 이제 아람코와의 어떤 그런 협력이 가장 좀 크게 작용했고요. 그동안에 대한전선이 사우디에 진출해 있긴 했었습니다만 대한전선의 주력인 전선 부분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내년서부터 이제 이 전선 부분 쪽에 굉장히 아람코 하면 사우디의 어떤 그 재정을 왔다 갔다 하는 국영 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시장에서 조금 한 번 정도 이슈가 좀 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 지금 사놓으면 1년 뒤에 수익이 무조건 난다. 이런 류의 주식도 중요하지만 대한전선은 약간 움직임이 섹시하잖아요. 네. 오를 때 급등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대한전선 전 개인적으로 한번 픽을 해봤고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그렇게 길게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한 2,000원. 손절 가격 1,450원 딱딱 보이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전선은 목표가 2,000원에 손절가 1,350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화목하고 냉철한 고엔스탑 의견과 내일장 공략주까지 들어봤고요.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우리 대표님도 좀 들어가실 것 같은데 네. 알려주세요. 예. 무료 방송을 제가 이제 매일 출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밴드로 들어오시면 제가 공개 방송할 때 그쪽에다 공지를 하고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밴드에서 박근호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언제인지 시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략 꾸려 나가봤고요. 첫 시간 함께 해주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그리고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